안녕하세요. 알림이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하나 만들어 줄게요. 보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겠습니다. 슬래시 누르고 쭉 내리시면 보드 데이터베이스가 있긴 해요. 근데 내리는데 한참 걸리잖아요. 그래서 슬래시 누르고 보드라고 검색하면 자동으로 나옵니다. 전체 페이지는 위랑 아래에 다른 블록을 넣기 어렵기 때문에 그 페이지에 보드 말곤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인라인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라인 클릭할게요. 제일 먼저 제목을 입력해 줄게요. 해야 할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보드를 좀 살펴보니까 만들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뉘네요. 시작 전, 진행 중, 완료로 나뉜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들을 좀 입력해 볼게요. 새로 만들기라고 되어 있죠.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뭐 청소, 시작하기 전에 뭐 카드 찾기, 진행 중인 거는 A 보고서 초안, 그 다음에 또 진행 중인 거는 B 회사 미팅 준비, 또 진행 중인 거를 블로그 준비,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좀 입력을 해봤습니다. 이제 A 보고서 초안을 완료했다고 하면은 이제 완료 그룹으로 옮겨야 하잖아요. 옮길 때는 그냥 A 보고서 초안을 누른 상태에서 그냥 여기다가 오른쪽에다 마우스를 딱 놓으시면 들어가요. 블로그 준비를 완료했으면 완료 그룹에다가 놓으시면 이 파란색 세로선이 생겼을 때요. 놓으시면 들어갑니다. 블로그 준비를 이 A 보고서 초안 위로 올리시고 싶으면 블로그 준비를 누르신 상태에서 이 파란색 가로선이 생겼을 때 마우스를 놓으시면 순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드래그해서 자유롭게 위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B 회사가 아니라 C 회사였대요. 그러면은 수정을 어떻게 하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이 카드에 네모난 거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동그라미 3개가 생겨요. 우리 동그라미 3개는 어떤 거를 수정할 때 많이 썼죠? 네, 동그라미 3개 누르고 이름 바꾸기라고 있습니다. 네, 이름 바꾸기를 누르면요.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C 회사 미팅으로 바꿔볼게요. 네, 다시 C 회사 미팅을 B 회사로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네, C 회사 미팅을 누르고요.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네요. 여기서 C를 지워주고 B로 하면은 밖으로 나오면 네, B 회사 미팅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즉 동그라미 3개를 누르고 이름 바꾸기라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카드를 누르고 이 제목을 수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이 카드를 눌러보니까 이게 하나의 페이지이네요. 이거는 제목이고요. 그쵸? 그래서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 표 데이터베이스 했을 때처럼요. 이 하나하나가 페이지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페이지의 제목들입니다. 즉, 우리 청소를 누른 상태에서 완전 바깥으로 빼볼게요. 네, 사실은 청소라는 페이지였던 거죠. 제목이 청소라는 페이지였던 거예요. 자, 원래대로 돌아가 볼게요. 네, 청소를 다시 완료에 올려두고 싶으면 청소를 누르신 상태에서 그대로 완료에다 놓으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하나하나가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계속 눈에 밟히는 게 있죠. 이 상태 없음. 네, 이 그룹에 속해 있지 않다는 뜻인데요. 저는 보통 보드를 쓸 때 이 상태 없음을 제일 네, 클릭하면요.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밀면은 제일 오른쪽으로 밀려요.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몰아두거나 혹은 여기 상태 없음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동그라미 3개가 활성화됩니다. 여기 아래 카드 말고 상태 없음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고 동그라미 3개 누르고 숨기기를 눌러요. 그러면 이제 숨겨집니다. 그래서 이 다 한 개 있으면 완료된 게 쌓이면 누른 상태에서 네, 상태 없음에 딱 마우스를 놓으면 마치 휴지통처럼 쓸 수 있습니다. 원래 3개였는데 4개로 바뀌었죠? 누르니까 청소가 여기 있네요. 다시 눌러서 뺄 수도 있어요. 네. 다시 이렇게 상태 없음에 넣고 상태 없음 누르고
있었던 거를 이렇게 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상태 없음을 숨겨서 휴지통처럼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을 정리할 때 꼭 시작 전 진행 중 완료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여기다가 언젠가 미뤄뒀지만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라는 걸 하나 만들고 싶어요. 새로 만들고 싶으면요, 마우스를 가져다 대지 않았을 때 플러스가 되어 있는 버튼이 하나 있어요. 네, 거기 플러스로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고요, 누르시면 새 그룹이라고 나옵니다. 새 그룹을 언젠간 할 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료 버튼을 누르면요, 새로운 그룹이 하나 생겨요. 네, 얘는 제일 왼쪽에다 두고 싶어요. 자, 순서 바꾸는 건 쉬웠죠? 그룹을 누른 상태에서 그대로 마우스를 끌고 가져오면 그룹의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언젠간 할 일에 몇 개 입력을 해볼게요. 독서, 그리고 여권 만들기. 이렇게 언젠간 할 일에도 이제 좀 데이터를 입력을 해봤습니다. 시작 전 진행 중 완료. 이 글씨를 좀 수정을 하고 싶어요. 이 그룹 이름을 수정을 하고 싶네요. 그럴 때는 그룹 이름을 누르면 돼요. 그러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시작하기 전으로 바꿔볼게요. 완료. 진행 중도 진행하는 중. 이런 식으로 그룹 이름도 마음껏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드 데이터베이스도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표처럼 정렬하고 필터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드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동그라미 3개 버튼이 생기죠? 동그라미 3개 누르고 정렬 눌러볼게요. 정렬 추가 누르고 이 속성을 어떤 거를 기준으로 정렬할지 정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보지도 못한 이름 속성, 담당자 속성, 상태 속성이 나오네요. 이 속성이 도대체 어디서 생긴 건지 그거부터 한번 봐야겠네요. 정렬은 잠깐 삭제를 하고요. 네, 우리 아까 이 페이지 이거 하나하나 카드를 눌렀을 때 기억이 나시나요? 여기 담당자라고 적혀 있었어요. 여기는 상태라고 적혀 있고요. 얘는 뭘까요? 얘는 제목이죠. 네, 제목 속성입니다. 지우면 제목 없음이라고 뜨죠? 그래서 우리 아까 정렬로 들어갔더니 네, 제목 속성은 우리 표에서 AA라고 나와 있었죠? 그래서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AA는 이제 제목 속성이니까요. 네, 그건 그렇고 이 상태를 기준으로 우리가 나뉜 거를 알 수 있네요. 상태가 진행하는 중이니까 진행하는 중 여기 적혀 있죠? 청소도 누르면 상태가 완료라고 나와 있네요. 아, 이 보드는 상태라는 속성 기준으로 그룹이 분류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눌러서 담당자는 지금 저희가 필요 없는 속성이기 때문에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동그라미 6개 누르고요. 속성 삭제 할게요. 삭제하겠습니다. 저는 대신 다른 속성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속성 추가하고 속성 유형은 다중 선택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라고 해볼게요. 네, 난이도, 일의 난이도를 한번 좀 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다가 옵션을 추가해 줄게요. 미음 한자하고 8. 네, 별표를 생성 하나 하고요. 별 2개 생성, 별 3개 생성, 별 4개 생성, 별 5개 생성해서 난이도별로 좀 업무를 이제 구분 지으려고 합니다. 지금 5개나 다 들어왔기 때문에 좀 지워줄게요. 카드 찾기는 난이도가 쉬우니까 별 하나만 두겠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주겠습니다. 근데 보이지가 않죠? 우리가 난이도 설정을 했는데 그 난이도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표랑 비슷합니다. 동그라미 3개 들어가서요, 속성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현재 난이도 속성이 비활성화되어 있죠? 활성화 해볼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활성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거는 왜 안 돼 있냐 하면은 저희가 값을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네, 누르고 난이도를 이렇게 임의로 설정을 좀 해주겠습니다. 페이지로 들어가서 난이도를 설정을 해줄게요. 네, 이렇게 이제 난이도를 설정을 좀 해줬습니다. 속성 기능을 활용하니까 이제 일별 난이도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딱 볼 수 있네요. 다른 속성도 한번 추가해 볼까요? 카드 찾기 누르고 속성 추가.
텍스트 속성은 도대체 어떻게 보일지 궁금하네요. 한번 텍스트 속성 누르고 속성 이름은 좋아하는 장소라고 하겠습니다. 장소, 그냥 장소라고 할게요. 그리고 카드 찾기는 이제 XX 은행이라고 하겠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보이진 않죠.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랑 똑같이 동그라미 3개 누르고 속성 들어가서 장소를 활성화해야지 이렇게 보입니다. 다른 데는 왜 지금 그 장소가 안 보이냐? 당연히 우리가 입력을 안 했으니까 보이지가 않죠. 네, 이래서 동그라미 3개 누르고 속성 들어가서 저희가 보였다, 안 보였다 이렇게 보였다, 안 보였다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난이도는 보이도록 할게요. 상태는 보이게 해봤자 여기랑 똑같아요. 네, 우리가 이미 상태로 그룹을 나눠놨는데 상태 속성까지 보이게 하면 이중으로 보이게 되죠. 상태는 안 보이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좀 정렬할 때 조금 더 다양한 기준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렬을 위해서 좀 데이터를 모아 보겠습니다. 순서도 좀 바꿔보고요. 네. 네, 이제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 동그라미 3개 누르고 정렬 추가, 정렬 기준은 난이도별로 한번 정렬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난이도별로 딱 정렬이 됐죠. 정렬 누르고 내림차순 바꾸면 반대로 네, 난이도별로 정렬되는 게 보이고요. 당연히 난이도뿐만 아니라 뭐 이름 순서, 그러면은 이제 가나다 순으로 이제 정렬이 된 게 보이시죠? 네, 이게 가나다 순이네요. 내림차순 하면 가나다에서 반대 순으로 정렬이 된 게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드 데이터베이스도 표처럼 정렬 기능도 활용하고 속성을 보였다 안 보였다 하게 할 수 있어요. 정렬은 좀 삭제를 해주고요. 이제 필터를 한번 해볼게요. 필터를 통해서 우리 난이도 4개인 업무만 보이게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3개 누르고 필터 추가하고 난이도가 4개인 것만 포함하는 데이터 하고 나와볼게요. 그랬더니 난이도가 4개인 것만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 표에서 배웠던 거랑 마찬가지로 난이도 그 속성별로 이렇게 필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조건도 여러 개 걸 수 있고요. 필터 조건은 제거해 줄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이 상태라는 속성을 기준으로 분류가 돼 있잖아요. 근데 다른 속성을 기준으로 분류가 가능하겠죠. 저희가 난이도라는 걸 넣었기 때문에 난이도 기준으로 분류도 가능할 거예요. 동그라미 3개 누르고 그룹화 들어가시면요, 지금 현재 그룹화 기준이 상태로 돼 있어요. 네, 상태를 바꿔볼게요. 난이도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밖으로 나오면 이렇게 난이도별로 정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난이도 기준으로 지금 분류를 했더니 이 아래도 난이도가 중복으로 보이죠? 그때는 우리가 이제 속성을 변경해 주는 게 편하겠죠? 속성 들어가서 난이도를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상태를 보이게 해 보겠습니다. 네, 이러면 네, 아까보다는 조금 보기 좋은 네,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시를 해야 할 일로 예시를 들었지만 꼭 해야 할 일이 아니더라도 독서나 뭐 카테고리화 할 거 있으면 보드로 만드시면 되게 편리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독서를 기록할 때 저도 실제로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뭐 경제 분류, 경제 그룹, 소설 그룹, 뭐 인문 그룹, 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나누셔서 읽었던 책을 쭉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카테고리를 나눌 것들은 모두 보드로 정리하면 되게 색깔이 좀 형형색색이니까 예쁘게 관리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카드 크기도 조절할 수 있는데요. 동그라미 3개 누르고 속성 들어가서 카드 크기를 중간이 아니라 작게로 하면 작아진 거 보이시죠? 다시 중간하면 중간 크기가 되고 크게 하면 엄청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 값인 중간으로 해둘게요. 처음 불러오기에서 보기는 뭐냐면 여기 데이터가 카드가 엄청 많이 쌓이면 몇 개만 처음에 보이게 할지 그거를 결정하는 거고요. 미리 보기 같은 경우에는
카드 미리 보기를 페이지 콘텐츠로 한번 해볼게요. 네, 나오면 뭐 아무것도 없죠. 근데 안에다가 데이터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밖으로 나오면 네, 이렇게 데이터 입력된 게 보여요. 페이지 콘텐츠를 보이게 설정해서 그렇습니다. 그림을 넣을 수도 있어요. 속성 들어가서 기본값인 해당 사항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컨텐츠를 미리 보기 했기 때문에 페이지 안에 기록한 정보가 보이게 됐던 거고요. 네, 저는 기본 속성인 해당 사항 없음으로 바꾸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다뤘던 보기 추가로도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 우리 보기 추가를 눌러 보겠습니다. 원래 안 보이는데 마우스를 가져다 대야 보여요. 보기 추가 누르고 보드로 우리가 정의를 했지만 표로 바꿀 수도 있어요. 네, 표를 누르고 생성 누를게요. 그러면 표 형태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페이지로 열어볼게요. 네, 봤던 거 페이지는 그대로지만 이 페이지의 속성이 이제 표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누르시면은 원하는 형태로 보드로 봤다가 표로 봤다가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 추가 형태가 유용한 게요. 링크된 데이터베이스처럼 서로 같은 데이터베이스지만 서로 필터 처리, 뭐 정렬 처리, 뭐 속성 순서 변경 이런 거는 반영이 안 돼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표에서 필터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3개 누르고 필터 추가한 다음에 우리 상태가 진행하는 중인 것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표에서는 진행하는 중만 보이죠? 보드로 돌아가면 어떨까요? 진행하는 중 말고 시작하기 전도 보이죠? 이런 식으로 완전 필터나 정렬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대로 필터 정렬 처리해서 서로 다른 형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도 보드로 보기 추가 가능한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연락망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도 한번 보기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마우스 가져다 대고 보기 추가 누르고 보드 누른 다음에 생성할게요. 네, 그랬더니 지금 직급을 기준으로 분류가 된 게 보이네요. 속성은 다 되게 표현을 했나봐요. 저희는 이 반려동물하고 전화번호, 이메일은 숨기고 싶어요. 그러면 동그라미 3개 들어가서 속성, 반려동물, 전화번호, 이메일 하면 이렇게 숨겨지죠. 그리고 직급도 이 기준을 좀 바꾸고 싶어요. 직급이 아니라 부서를 기준으로 만약에 분류를 하고 싶으면 어디로 들어가면 될까요? 네, 그룹화가 있었죠. 동그라미 3개 들어가서 그룹화 들어간 다음에 현재는 그룹화 기준이 직급입니다. 저희가 아까 난이도랑 그 상태를 바꿨던 것처럼 그룹화 기준을 직급이 아니라 부서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네, 직급이 아니라 부서로 이렇게 바뀐 게 보이죠? 그런데 속성이 그 부서가 한번 더 나오니까 보기 안 좋죠? 직급이 들어가야겠죠? 네, 직급이란 속성은 활성화 시키고요. 지금 부서는 2번이나 나와서 보기 안 좋잖아요. 부서는 비활성화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보드를 누르시면 이렇게 표로 보기도 있어요. 네, 표로 돌아올 수도 있고요. 더 이상 보드로 보기 형태가 싫다 하면은 여기 동그라미 3개 누르고 삭제도 가능합니다. 그럼 더 이상 보드 형태로 바꾸는 거는 불가능해요. 물론 보기 추가해서 다시 새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보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